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레고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나왔다가 단종된 레고들이죠. 오늘은 이렇게 사라진 레고들 중에서 아쉬운 레고 탑 8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은 단종된 레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캐슬, 해적, 그리고 키마, 바이오니클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지금부터 딱 15년 전 2007년 이후로 단종돼서 아쉬웠던 레고 탑 8을 선정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소개할 레고 중에서 딱 한 개만 부활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고르실 건가요? 8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위는 울트라 에이전트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에이전트 시리즈를 계승한 스파이 테마의 레고 시리즈로 2014년에 출시되어서 1년 만에 바로 단종되어 버렸어요. 디자인이 딱 어디 그 첩보물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고, 캐릭터도 볼트 요원, 피닉스 요원 이런 식입니다. 제품에도 좀 신박하고 재밌는 기믹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특히 울트라 에이전트는 이 해상본부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디자인부터가 아주 비밀스러워. 이 배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무기나 다양한 탈 것들이 나옵니다. 이야, 이거 완전 그냥 거대한 무기 창고네, 창고. 피규어들도 뭔가 지금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 중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트럭 형태의 본부인데 이것도 진짜 내부가 엄청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임 어플도 같이 나왔었는데요. 이 만화처럼 컷인이 나와가지고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거 진짜 나름 공을 되게 많이 들였다. 아, 진짜 이런 레고가 1년 만에 단종되다니 너무 아쉬웠어요. 7위는 넥소나이츠입니다. 중세시대와 스팀펑크가 섞인 레고 시리즈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출시되었어요. 제품 디자인을 보면 느껴지듯이 기존 캐슬 팬들과 새로운 신규 팬들을 유입시키려고 야심차게 애니메이션까지 방영하면서 출시한 시리즈였죠.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 넥소나이츠 제품 중에서 이렇게 성과 스팀펑크의 요소를 합체한 이 포트렉스 제품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성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식 요새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아주 재밌는 세트였죠. 하지만 이 색깔이 파란색과 형광색이 난무하는 넥소나이츠의 컬러가 상당히 호불호가 심했어요. 심지어 넥소나이츠 시즌5는 제품만 출시되고 정작 애니메이션은 시즌4에서 더 나오지 않고 그대로 단종되어 버린 대참사까지 일어나죠. 더구나 게임 앱까지 개발해서 레고 방패에 넥소 파워를 스캔하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딱히 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6위는 바이오니클입니다. 과거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고 시리즈로 2009년에 단종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워낙 확고한 팬층이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부품들을 내세워서 바이오니클 리부트를 출시했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판매량에 출시 1년 만에 단종되고 말아버립니다. 바이오니클은 사실 전통적인 레고라기보다는 액션 피규어에 가까운 상당히 독특한 포지션으로 이 시리즈를 잘 모르는 신규 팬들에게는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이었지만 정작 올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히어로 팩토리 부품을 많이 사용해서 원조 바이오니클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고, 스토리도 기존 원작의 설정을 무시한 채 연결되는 전개도 아니었죠. 2015년을 그렇게 말아먹고 2016년에는 그래도 기존의 문제점을 수용해서 많이 개선시키긴 했지만 이미 등을 돌려버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다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이오니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고사에서 90주년을 기념하여서 추억의 레고 중 다시 내줬으면 하는 세트를 투표한 결과 1등을 차지한 적도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위는 키마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출시한 시리즈로 동물을 테마로 한 독특한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사자부족, 악어부족, 독수리부족 이런 동물 친구들이 피규어로 나왔고, 심지어 건물이나 탈 것들에서도 다 동물 모양으로 생겼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믹들도 잔뜩 들어가 있어서 나름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제품을 하나 보시면은 타이거 이동식 지휘 차량이란 건데 진짜 탱크에다가 호랑이 머리가 딱 달려있죠. 요게 바로 키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를 눌러주시면 미니바이크가 뿅 하고 튀어나가는 이런 기믹도 있고, 꼬리 부분은 분리해서 통신 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제품을 하나 보시면 사자의 키 신전인데요. 역시 이 제품도 사자의 얼굴을 모티브로 하여서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피도즈라고 이런 미니 바이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다 립코드를 딱 껴가지고 싹 빼면은 앞으로 쭉 나가는 이거지. 이걸로 뭐 레이싱 대결도 하고 장애물도 넘고 요즘 나오는 스턴트 제품의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시즌 1과 2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시즌 3에서는 스토리가 다소 아쉽게 진행되다가 제품의 인기도 식기 시작했고 옆 동네의 닌자고가 점차 흥하면서 팬층이 옮겨 가버리자 키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4위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호빗 시리즈가 개봉할 때 맞춰 출시한 제품들로 영화로 검증된 뛰어난 캐릭터들과 특히 캐슬 시리즈가 연상되는 제품들로 이번에야말로 대작이 나왔구나 했던 시리즈였죠. 대표적으로 9474 헬름 협곡 전투 제품을 보시면 가격은 20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에 비해 제품은 살짝 좀 썰렁한 느낌이랄까? 브릭수는 1368개로 방벽 요새의 외부는 그럴싸하지만 성벽 안쪽의 디테일이 너무 좀 아쉽죠. 말 그대로 진짜 벽만 세워줬다. 뭐 이런 깨알같이 벽이 무너지는 기믹도 있었네요. 그래도 피규어를 보시면은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등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친숙한 피규어들이 들어있고요. 적들로 나왔던 이런 우르카이 피규어들도 쫄병치고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새오된 왕 피규어도 한번 보시면은 이 투구 프린팅 디테일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피규어들이 정말 고퀄로 잘 나와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로열티 문제로 인해서 가격 대비 제품의 구성이 좀 부실해진 감이 있었는데 이 IP를 좀만 더 신경 써서 잘 살려줬다면은 훨씬 더 인기 많은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3위는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2011년과 17년에 두 해에 발매되었고 딱 영화가 개봉할 때에 맞춰서 나온 레고들이에요. 특히 해적 테마에 카리브해의 캐릭터성이 부과되어서 잭스페로, 에드워드 티치 등 이름만 들어도 매력적인 피규어들과 본체인 배까지 전부 멋있던 제품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앤여왕의 복수호가 나왔는데 에드워드 티치의 함선으로 이 불타는 듯한 새빨간 돛이 주는 위압감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브릭스 1097개의 배로 브릭스 대비 사이즈도 훨씬 커 보이고 이거 하나만 진열해도 포스가 엄청났습니다. 현재 이 제품의 미개봉은 1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배인 블랙펄도 같이 보시면 이것도 역시 앤여왕의 복수와 비슷한 규모로 올 블랙의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 모두 외관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브릭스가 역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갑판 내부는 조금 휑할 정도로 썰렁하긴 합니다.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배만 놓고 보면은 올드 해적 팬분들이나 영화로 유입된 사람들 모두 반가워할 만한 그런 제품이었죠. 참고로 2010년에 나온 해적 시리즈로 이 정부 군함이 정말 멋져서 순위에 넣을까도 했지만 2020년에 아이디어스로 출시된 바라쿠다로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되어서 순위에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2위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출시된 시리즈입니다.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가 고대 유적지로 보물 탐사와 모험을 떠나게 되는 스토리로 제품도 어드벤처 테마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어요. 그 중에서 7627 이 크리스탈 해골의 신전 제품을 보시면 정말 영화의 그 분위기가 레고로도 물씬 느껴지죠. 올드 제품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미판 사용도 좋았고 특이하게 이런 군인 피규어들도 등장합니다. 내부에는 고대 유적에서 찾을 수 있는 각종 보물과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7623 신전 탈출 제품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 중 하나로 마치 내가 던전에 들어온 것 같은 모습으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신전 곳곳에는 이런 위험한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위에 있는 이 거대한 바위가 굴러가면서 피규어를 쓰러뜨리는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어드벤처 테마의 시리즈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2023년에 해리슨 포드가 복귀하는 인디아나 존스 5가 개봉한다는데 혹시 1위는 크라운 캐슬입니다. 판타지 에라를 배경으로 하는 시리즈로 그동안 인간들끼리만 싸웠다면 최초로 인간 이외의 종족인 언데드나 트롤 등이 적으로 출연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때 나온 캐슬 제품들을 역대 최고의 캐슬 시리즈 중 하나로 뽑는 분들도 많았죠. 먼저 인간 종족의 왕의 성을 보시면 이 캐슬의 성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드래곤, 완무기사, 해골, 미니 피규어들까지
전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피규어들이고 성의 볼륨감도 괜찮지만 높이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나도 하나 갖고 싶네. 그리고 이때만 볼 수 있는 이 트롤의 산성 제품이 정말 유니크한데요. 인간들의 성은 그동안 많이 출시되었지만 이런 다른 종족의 성은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뒤에 보면은 감옥에 인간 종족의 왕이 갇혀 있는데 이런 깨알 재미 요소까지. 이런 트롤 빅사이즈 미니피규어는 지금 봐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잘 뽑혔죠. 이제 트롤군도 군대이다 보니까 군주부터 시작해서 병과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마법사도 존재하고 정말 캐슬 시리즈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해준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이후로 캐슬은 킹덤, 뉴캐슬, 넥소나이츠로 이어지긴 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공적이진 않았죠.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면 8월 달에 사자 기사의 성이 발매하니까 요걸로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은 단종된 레고 중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